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체험형 인턴 공고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항목을 놓고 어떤 항목들이 출제됐는지, 그리고 개괄적으로 기호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체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항목이고요. 각각 700자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7에 35. 3,500자 작성해야 되는데 3,500자 정도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무난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개별 항목들 한번 보시죠. 1번. 공사 체험형 인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지원 동기랑 포부, 동기 포부 너무 직접적으로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 포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고 싶니?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일할래? 요거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2번. 공사의 조직 문화인 협력, 도전, 포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단어가 조직 문화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지원자의 경험과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사의 조직 문화, 협력, 도전, 포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맞죠.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조직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 여러분들 이제 인턴이기도 하고 3학년 분들도 쓰실 거고 2학년 분들도 쓰실까요?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보다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분들의 문턱이 이제 좀 더 낮아졌잖아요.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냥 친구들끼리 동아리나 이런 학회 활동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체계가 갖춰진 조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이해도예요. 조직 이해도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주금공 이 공사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넓게 범위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그냥 조직에 대해서의 여러분들 조직 이해도를 좀 물어보고자 하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조직 문화, 협력, 도전, 포용 등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 중 하나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직에서는요. 그것들을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되세요? 1번에서 여러분들의 동기와 포부를 보여줬으면 이제 여러분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몇 달간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알아? 생리를 알아? 라고 물어보는 항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항목별로 뒤에 개요를 다 작성을 해놨어요. 예시랑 같이. 그래서 2번은 쌤이 이야기하는 조직 이해도가 이런 거구나 정도로 감을 잡으실 수 있게끔 써놨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지원자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점. 공사, 인재상,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이 세 가지와 연관지어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업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 그러니까 이거 조금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장점이잖아요. 장점은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좋은데 창조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이야기해도 됩니다. 제 장점, 창조인 모습도 보여주고, 전문인 모습도 보여주고요, 화합인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다 기술을 해도 되지만 여기도 상세히 기술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나름대로 200자씩 N빵을 해서 200, 200, 200, 나머지 100자는 업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700자를 채우면 각각 상세히 기술하라는 게 조금 상세히 기술이 될까요? 200자만큼을? 왜냐하면 제가 왜 상세히라는 말을 쓰냐면 다른 항목들에서 상세히 기술하라는 말이 딱히 없잖아요. 그냥 기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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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3번만큼은 상세히 기술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그냥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딱 픽해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고 그것이 업무 수행 시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보여주자 정도로 저는 좀 밀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2개를 쓰셔도 되고 3개를 쓰셔도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상세히 기술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적는 방향으로 우리 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립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기서 선택해야 되는 답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답.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건 장점, 여러분들의 장점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왔을 때 쌤 항상 앞에 공사 이런 멘트 있으면 왜 그 공사가 그런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왜 공사가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주금공에선 그런 멘트가 없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에서는 공사라는 주어가 없는데
우리 뭐 특정 항목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항목에서 우리 공사의 인재상인 블라블라블라 이런 설명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었으면 그 항목만큼은 아 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뭐 묻고 싶은 거구나라고 저는 느낌이 와요. 근데 주금공 같은 경우는 1번도 공사, 2번도 공사, 그러니까 1번 공사의 체험형 인턴 지원, 2번 공사의 조직 문화인, 3번 지원자의 장점을 공사의 인재상, 4번 공사는 공익성을 핵심 가치 중 하나, 5번은 공사의 사업 분야. 전부 다 공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문항 자체가. 그래서 모든 항목을 제가 기존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협력, 2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협력을 선택한다. 우리 공사는 도대체 어떤 공사이기 때문에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 주금공은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3번 주금공은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정도의 설명은 이번 그 주금공에서 체험형 인턴 공고에서 자기소개서 쓸 때는 조금 이거는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거는 공사의 조직 문화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왜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케이스도 있고 이번 주금공처럼 그냥 다 공사로 도배가 되어 있을 때는 굳이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냥 그 기존에 우리가 몸담았었던 동아리나 아니면 친구들끼리의 어떤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과는 구분되는 정확한 규율과 규정, 원리, 원칙을 가진 프로세스를 가진 이 조직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몸담았었던 적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턴이니까 조직 문화, 조직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보여달라고 했고 3번도 창조인 전문인 화합이 왜 우리 공사가 그런 사람을 창조적인 사람, 전문적인 사람,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장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라고 해서 제가 장점으로 체크했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렸어요. 자, 4번 공사는 공익성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과거 공익적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공익성이니까 뭐 공공과 관련한 봉사활동이면 가장 뭐 무난하겠고 그와 뭐 좀 봉사활동 동아리나 어떤 조직에 속해서 했던 활동이 아니랄지라도 내가 길을 가다가 이거는 좀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좀 불편한 물 야기하는 요소네 내가 먼저 나서서 뭐 재활용이 안 되어 있으면 재활용을 했다라든지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렸다라든지 그런 내용들 무엇이든 써도 됩니다. 공익지향적 경험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다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공익을 위해서 우리 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다 공익지향적 경험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커버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선생님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뭘 쓸까요? 지금이라도 헌혈하세요, 헌혈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비기슈라도 한 건 사면 되지 않습니까? 비기슈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그 노숙자분들이 보통 이제 재활을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사회에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비기슈를 판매하는 그런 영업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취재에 공감해서 내가 이렇게 비기슈 5,000원 주고 한 권을 구입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의 삶에 되게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공익지향적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TV 켰을 때 그 광고 그런 거 하잖아요. 유니세프, 초록 어린이 우산 재단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내가 월 2,000원, 3,000원씩 후원하는 것도 공익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 떠올렸을 때 내가 과거에 쓰는 계속적으로 써오는 봉사활동 경험이 없다, 생각나는 게 없다 하면 지금 TV 켜가지고 그냥 유니세프 월 2,000원 정기 후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 공익지향적 경험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것들로 시작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거 첨삭이나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익지향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아느냐? 공익지향 이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그 남들과 차별화되는 공익 관련된 경험이 있냐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공익지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우리 인간인 이상 측은지심이 좀 그런가요? 동병상련? 항상 아무튼 공익에 대해서 좀 마인드가 있으면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곧 공익지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를 보여주는 거죠. 4번은 공익지향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아시겠죠? 5번 요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필요로 하는 항목일 것 같아요. 공사의 사업 분야, 정책 모기지나 유동화 증권 발행, 주택보증, 주택연금 중에서 지원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한 가지 선정해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를 선정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경력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뒤에 예시를 쓸 때 4개 중에 한 가지를 쓰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 그 죽음공의 상품을 이용해 본 적이 이용해 본 분들보다는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주택 보증이라든지 실제로 뭐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 보증서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디딤돌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본 그런 짬이 있는 사람으로서 죽음공의 이런 상품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었고, 왜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이사를 할 때 좀 조금 더 이제 좀 그나마 수월하게 와닿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마 5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진짜 이 죽음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그냥 단순히 공고가 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쪽 주택과 그리고 금융 쪽 분야에서 준비를 했구나를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한 거기도 하고, 요건 좀 공부를 하고 쓰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뒤에서 예시로도 말씀드릴 거지만 5번과 1번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사에 지원한 이유, 체험형 인턴 지원한 이유는 이런 사업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이 되죠? 자다 일어났는데 죽음공 써야지, 죽음공 떴네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취업을 해야지 쓸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좀 잘 여러분들이 그 항목 간의 유기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한번 기회가 왔네, 지원해봐야겠다, 인턴으로서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업무를 수행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원한 요런 흐름이면 가장 베스트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5번 항목에서 여러분들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이나 뭐 이런 곳에서 왜 우리 공사, 우리 죽음공이 이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 이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굳이 구구절절 나열하지 않더라도 5번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팁이 2번 항목과 3번 항목을 보시면 그 협력 도전 포용이고 창조 전문 화합, 뭔가 화합 협력, 이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선택하면 좋겠냐면, 2번 항목에서는 협력, 우리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하면 잘 흘러갈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다 같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전 2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전이나 포용도 물론 중요해요. 포용, 우리 다 같이 잘 해보는. 근데 포용은 좀 뭔가 4번 공익에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포용보다는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저는 협력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협력과 화합 뭔가 비슷합니다. 다 같이 잘 할 수 있는, 잘 지낼 수 있는. 그래서 3번에서는 창조나 전문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개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상세히 기술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저는 뒤에 예시로 보여드릴 거지만 전문을 선택했습니다. 전문.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번에 동기포부, 2번에는 조직문화인데 저는 협력을 가지고 예시를 들 거고요. 왜냐면 도전? 뭐 도전도 사실 제가 이 밑에 전문인으로 푼다고 했잖아요. 전문에서 느낌이 좀 나요.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를 쓸 때. 그래서 도전 포용은 공익에서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협력 쓰고, 3번은 협력이 화합이랑 좀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창조나 전문. 근데 저는 이제 도전, 저런 느낌을 내려고 전문으로, 창조도 물론 괜찮아요. 전문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공익지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 5번은 공사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확인을 해봤고, 각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정확한 개요에 대해서 한번 항목별 짚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항목별 개요 작성법 시작하죠. 우선 1번입니다. 이 붉게 표시된 부분이 개요고요. 조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만약에 이 글을 직접 지원할 때 쓴다고 했으면 이렇게 작성하겠다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여러분들의 좀 작성을 조금 더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사의 체험형 인턴 지원 동기포부, 동기포부를 쓰는 700자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동기포부, 문단을 나눠서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제목은 뭐다? 이것도 그냥 예시예요. 소제목도 이게 동기포부,
포부 각각 이렇게 쉼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었죠. 뭐 물론 이제 문단을 나눠서 여기다가 동기 소제목 쓰고 여기다가 포부 소제목을 쓰셔도 무방해요. 네, 저런 식으로 저는 그냥 한 번에 넣어서 표현을 했고요. 과거에 제가 또 이런 설명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형 인턴에 지원하는 이유, 동기는 뭐예요? 일단은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입사를 하고 몇 달 있으면 그만둬요. 그냥 안 좋게 말하면 계약 만료로 그냥 잘립니다.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고 싶은 그 일의 성격, 일의 모습들을 딱 떠올려 봤을 때, 야, 나 저런 일 해보고 싶은데, 저런 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체험형 인턴 같은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미리 좀 경험해보고 실천을 해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두고 내가 4개월 후에 3개월? 인턴 기간이 만료되면 나와야 되는 건 알고 있음에도 정규직이 아님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과 충분히 일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사전에 경험해 본다면 내가 이 직업관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관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죽음공은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실현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인턴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한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체험이 아니라 기업까지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 문장을 한번 그냥 요건 그대로 갖다 쓰셔도 상관없고 요거 이제 파란색 그 다음 부분 이제 이유가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관과 지원 동기가 연계된 설명이 그 다음 문장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삶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직업관이에요. 왜?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나오죠. 나의 노력과 도움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고요. 이 보람들이 모여서 다음번에 또 한 번 그러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이 동기부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직업관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직업관, 이러한 생각 어디서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을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어디일까? HF구나. 죽음공이구나. 여기서 한번 내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죠. 그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 나옵니다. 오늘날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 부동산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된 주거환경,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해 볼 수 있다는 게 나의 직업관을 미리 한번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직업관은 뭐예요? 국민들의 안정된 삶에 기여하는 건데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죽음공에서 관련된 업무를 좀 내가 미리 체험해 본다면 직업관을 내가 한번 먼저 실현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파란색 부분 한번 여러분들 좀 많이 차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일부러 써뒀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서 작성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문단을 나눠서 입사 후 포부입니다. 포부. 입사 후 수행하고 싶은 업무를 써야 되잖아요. 포부 어떻게 일할 건데요? 일을 시켜줄게. 굉장히 좋은 직업관을 가지고 있군요. 업무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포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안 쓴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의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쓰는 겁니다. 포부는 여기서는 어떤 성격의 업무, 어떤 성격의 업무인지를 쓰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성격의 업무인지예요.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내용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 내용 쓰면 읽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민 응대하는 그런 업무는 정규직이든 누구든 간에 짬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스트레스풀한 상황은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막 응대하고 왜 안 되냐 이런 것들 막 컴플레인 상대해주고 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 업무를 내가 한번 먼저 나서서 하겠다는 거.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맡겨달라. 물론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선배님께서 하셔야겠지만, 정규직 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내가 한번, 가장 그분들이 화난, 아니면 정말 궁금해한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1차적으로 내가 한번 한번 내가 응대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창구에서 국민의 니즈상을 듣고 해결하는 대민 응대 업무라고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백오피스에서 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실제로 대민 창구에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쓰는 건 이렇게 쓰고 좀 질문하는 분이 있겠죠. 쌤 저는 저는 MBTI가 I로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못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써두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발령받은 지사에 따라서 그때 자리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뒤에서 서류 문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때 가서 정해지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 서류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직업관과 지원 동기를 쓴 다음에 입사 후 수행하고 싶은 구체적 업무 문단 나눠서 그냥 대민 응대 업무 하고 싶다고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합격률이 올라갈 겁니다. 제 개인적인 마피셜이지만 합격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대민 응대 업무 좀 해보고 싶다. 뭐 자료 분석, 리서치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 문서 작성 이런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민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업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해요. 대민. 그래서 이거 한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보고 싶은 이유는 실제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직업관을 실현해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걸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냥 문서 작성도 있겠지만 뭐 자료 조사도 있겠지만 실제 국민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국민들을 만나면서 마주하면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고 내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제공해드리고 니즈를 충족시켜드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직업관의 실현이자 지원 동기의 실현일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면 일단 1번부터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 이렇게 쓰는 걸 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권해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입사 후 포부 저 부분에서. 아셨죠? 자, 그리고 2번 넘어가서 자 조직 문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이거는 조직 이해도 항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목 한번 보세요. 하나를 선택한 거 바로 나왔죠. 제가 소제목을 쓰는 패턴 이제 좀 아시겠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물어보는 내용, 답을 쓰는 게 소제목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했어요. 협력 저는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협력이 조직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개인 및 조직의 동반성장의 원동력의 의미를 가진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경험은 이제 뭐 개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나올 거고. 어렵지 않아요. 소제목 가지고 너무 끙끙대지 마세요. 그냥 답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이제 썼는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일단 조직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써주는 것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쓴 건데 조직의 이해도를 쓴 겁니다. 조직의 성장은 특출난 개개인 혼자로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이런 멘트는 있어야 돼요. 그냥 모두가 다 으쌰으쌰 모든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것은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일단 잘 해내면서도 주변 구성원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아유 제 일인데 뭐 나랑 상관없잖아.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가질 때 시너지 내고 단단한 조직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직의 성장에 대한 여러 자만의 이해도를 갖는 거야.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구성원들의 협력적인 태도라는 거지. 이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나의 일, 남의 일 구분짓지 않고 나부터 내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나부터 먼저 저걸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동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발휘하면 내 성장.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 역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볼 거기 때문에 나 역시 성장. 이 성장들이 모여서 나의 성장, 여의 성장, 제의 성장, 예의 성장들이 모여서 우리 조직의 전체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 제가 생각하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 조직 특성에 대한 이해도고요.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게끔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 협력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류의 글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은. 바로 그냥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비추. 시작하자마자 뭐 학부 시절 아니면 뭐 인턴 근무 당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비추. 여기서 이번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조직에 대한 이해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조직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그 조직 문화 중 하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경험과 함께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을 어머니 저는 조직에서 협력을 추구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끔 여기게 되었는지 계기 한번 생각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용 보시면 뭐 그냥 경험을 쓴다라는 거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런 태도들을 발휘했더니 잘 되더라. 아 진짜 그래 조직은 동반 성장을 추구하기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모두의 성장 함께 이루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협력적 태도 필요합니다. 라고 느끼게 된 계기의 사례 있으면 되고 아니면 뭐 계기가 조금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발휘 사례 써도 사실 상관없긴 해요. 그냥 실제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협력적 태도를 가지고 임했더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부터 먼저 내가 먼저 할게 이런 태도를 가졌더니 그 조직이 어떻게 동반성장을 이루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계기가 아닌 발휘로서의 사례를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험은 여기서 경험과 함께 기술해 주라고 하기도 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로서의 여러분들의 사례로 등장하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저런 식으로 첫 번째 문단을 좀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글이 차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협력을 쓰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3번은 인재상 창조 전문 화합이잖아요. 상세 기술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뭐 전문인을 선택했습니다. 연관 지으라고 했으니까 선택했어요. 그리고 업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업무 수행 시 모르는 게 생기면 알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거다.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소제목 쉽죠?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답을 안 쓰고 자꾸 막 뭔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거 내려놓고 답을 쓰는 게 소제목이에요. 이해되셨죠? 일단 공사 인재상과 부합하는 장점, 예시 한번 제가 쓴 글 읽어보죠. 내가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를 하는 명확한 이유, 목적, 업무 지시한 분이 있다면 지시의 의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준비사항 등 정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수행함으로써 빈틈없는 업무 처리를 수행하고 있어 노력하죠. 전문가가 되려고. 그 일만큼은 내가 전문가가 돼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게 장점이에요. 만약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매뉴얼을 다시 보거나 선배님이나 동료들께 물어가며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장점은 아니고 이게 나의 업무 수행 특징이고요. 전문가가 되려는 특징. 이것이 왜 장점이냐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확실한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줄인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나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내가 선택한 이런 전문인의 특징인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째서 장점인지에 대한 문장이 한두 문장 뒤에 나오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어째서 장점. 지금 저는 여기다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항상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과를 내고 어떤 때는 내지 않고 두루뭉술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절차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에 맞아 확실하게 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라고 해서 써준 거예요. 첫 번째 저 파란색 예시 한번 쭉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 장점을 보유하고 있었던 근거로서 이제 모형을 짧게 보여줘야 돼요. 이건 짧게. 지금 앞선 항목에서는 이 서론본론 결론이라고 제가 그 경험을, 근거로서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했는데, 내가 진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썰 푸는 게 아니라 진짜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로서 살짝 사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는 이렇게 빈틈없이 전문적 그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느끼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발휘해서 실제 뭐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라든지 아니면 성과를 냈다라든지 그런 사례가 들어가는 사례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잠깐 들어가고요. 입사 후에 업무 수행 시 장점 활용 방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업무 수행할 때 당연히 우리 인턴이니까 처음 하는 업무들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않죠. 전 어떤 특성이에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항상 이 일의 전후 관계라든지 필요한 제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공부하고 찾아서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업무를 처리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할 거예요. 주어진 업무, 시킨 대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업무의 존재 이유라든지 배경 등을 생각하면서 효과적인 업무 성과를 내고자 노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입사를 하게 되면 수행하게 될 업무에 당연히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배분 이런 업무들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턴 근무 후기라고 검색하시면 기세글들이 쭈르륵 나와요. 그걸 보면서 실제로 인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한 다음에 1번에다가 대미능대를 썼으면 대미능대와 관련한 업무,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차용할 만한 키워드를 선정해서 저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냥 넣어보세요. 그러면 합격률이 또 올라갈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 업무 수행으로 해서 전 모르잖아요. 새로운 용어나 절차 등의 지식을 습득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난 전문가가 되고자 매뉴얼을 꼼꼼하게 확인할 거고 관련된 레퍼런스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형하며 업무를 수행해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될 거다. 내가 맡는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거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딱 느낌 오시죠, 이제? 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한번 써주는 거. 그래서 크게 제가 봤을 땐 3개의 문단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문단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경험은 길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게 그 경험이 지금 대표적으로 경험이라는 걸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2번 보세요. 경험과 함께 기술하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경험을 서번결로 나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준 거고, 3번은 경험이 없습니다. 대신에 상세히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째서 나의 장점인지를 조금 더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이걸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샌드위치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막 서론 본론 결론으로 들어가는 경험은 아니에요. 그냥 나열식으로 했어도 돼요. 이런 경험에서 내가 이런 그 생각, 이런 업무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과를 냈던 건 이 공모전에서 이러한 성과를 수상을 했던 것들도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것 바탕으로 나 진짜 있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자, 입사 후에 나의 이러한 장점 태도를 어떤 식으로 발휘해 나가겠다. 어떤 업무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4번. 공사는 공익성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익적 지향, 이거 경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 제가 개요를 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경험을 물어보면 경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나열만 하라고 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쓴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개요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근데 과거 공익지향적 경험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험인지 이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 정도의 소제목으로 잡아주시고 공익지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묻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더 차별화된 공익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익지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 know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바로 이제 경험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공익지향이란 아니면 공익지향이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정의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소속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익지향을 염두에 둬야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 요거 한번 써주세요. 공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주공공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돼? 여기 밑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익지향식 발해 시의 효과 요건데, 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택금융공사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존재 이유 설립법이었나? 홈페이지에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국가법령센터에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주택금융공사 법 이런 식으로 쳐도 공사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 이유를 잘 살리려면 공익을 지향, 여러분들이 정의한 그 공익지향의 태도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업무를 하잖아요. 이런 효과들도 있다고요. 단순히 그냥 뭐 인턴 기간 동안 바로 때려치고 나와야지. 지겨워. 빨리 월급 최저 시급 받는 거. 빨리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인턴 수료만 아니었어도 우수 인턴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익지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단순히 그냥 시키니까 매뉴얼 기반으로 수동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일까 한 번 더 고민하고 잠재의 니즈까지 파악해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죠. 뭔가 지금 보시면 4번이라든지 3번 이 느낌에서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도전이라는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도전이라는 느낌? 그걸 좀 제가 일부러 내려고 하고 있어요. 내려고 이런 식으로 좀 예시들을 기술해 두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전 파란색 저렇게 쓴 대로 지원을 할 겁니다. 물론 전 지원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이런 관련된 공익지향에 대한 이걸 알고 있구나.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기만 하면 좀 그런데 그걸 실천해봤어?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는 게 이제 경험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없으면 안 써도 되겠네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그런 일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험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내가 했던 생각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이러한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고 사회발전에 일부 기여를 했다라는 성과. 경험 쓰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거 쓰면 되니까.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지금이라도 헌혈을 하던지 공익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거 뭐 아까 말한 빅이슈를 한 권을 구매를 하던지 뭐 아니면은 유니세프에 가입해서 월 2,000원씩 정기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하지만 뭐 면접에 갔을 때는 2년 전부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왜 내 통장 갑자기 뭐 통장 사본 가져와 보세요. 2년 전부터 자동이체 되는지 보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내가 후원한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뭐 찾던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면접 때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 경험이 진짜 없다, 쓸 게 없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안 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뭐 풀어내시는 걸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라, 사기를 쳐라 이런 걸 가리키는 멘토는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 조금 일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 사업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 한 가지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여기서 뿜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공사 노래를 부르지만 공사에 대한 좀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 이런 내용들을 잘 안 쓰고 그냥 존재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썼던 이유가 이제 어차피 5번에서 공사가 무슨 일 하는지 여러분들이 딱 이거 보면 알아요. 알고 지원했구나 모르고 지원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판가름 나기 때문에
5번 공부를 좀 하고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소제목은 뭐야? 한 가지를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정한 한 가지의 관심 사업 분야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활용하겠다. 내가 가진 이 지식과 이 경험, 경력을 활용하겠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의 지식, 경험, 경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식, 경험, 경력을 다 쓰긴, 경험, 경력이 좀 비슷해서 지식적인 측면과 경험, 경력,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었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로 좀 풀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이렇게 쓰는 걸로 했고, 첫 번째 문단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사업 분야 바로 이제 보여주시고, 전 정책 모기지를 썼어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 정책적인 저금리로 대출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썼고, 관련해서 왜 관심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이유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이유를 쓸 때 여러분들의 주군공에 대한 이해도와 로열티가 듬뿍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말했죠? 지원 동기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까지 직접 실현해보고 싶으니까 지원한 거예요. 이거 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정된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또 내가 몸담을 수 있는 분야,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좋겠다. 이거 해보고 싶네. 그래, 이거 어디 해보자. 그래, 인턴 지원하자. 이게 1번 지원 동기인 거고. 읽어보시죠. 직업관을 수립한 다음에 국민 삶의 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에 관심을 갖게 됐죠. 가장 밀접한 부분 거주, 집. 거주는 의식 중에 하나인 만큼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잖아요. 그냥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모기 상품들, 정말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사 준비하고 또 과거에 살짝 그 디벨로퍼 회사에 몸담으면서 상담 같은 거 할 때 좀 어려웠었어요. 아무튼 정책들이 너무 다양하고 맨날 바뀌어요. 그리고 무슨 8일 대책, 대책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어. 규정, 기준 등이 매년 바뀌고 차이점이나 효용, 일반인들은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도대체 국민들은 왜 헷갈려할까,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관심이 있었다라고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로열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자, 그리고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쌤, 그러면 도대체 저는 과거에 했던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활용하라는 겁니까? 약간 좀 심리적인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은 금융을 지원하는 회사, 금융회사잖아요. 금융을 지원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던 간에 첫 번째, 지식적인 측면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또 추천. 금융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나중에 사무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들 컴퓨터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 작성, 문서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2개를 쓰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2개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업무에 하는 거, 일단 1번에 무슨 업무 하고 싶다고 했죠? 대민 응대하는 업무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민 응대를 잘하려면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근데 나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걸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말이야. 거기다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융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금리 변동성이나 예상되는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대민 응대 업무 진행 시, 이거 1번이랑 연결이 되죠. 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연결이 되잖아요. 지원 동기랑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거는 포부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 상품 설명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서류 작성, 이런 것들 경험 살려서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긴 경험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과거에 컴활 자격증 따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것들도 다 경험이에요. 네. 컴활 자격증이나 워드나 모스나 OA 관련된 사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실습을 했었던 그 경험들을 살려서 입사 후에 여러 가지 문서 제반 업무들 수행을 잘하겠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사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어떤 걸 선택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대신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이거 우리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1번에서 포부로 썼던 대민응대를 쓴다고 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확히 상담할 거고, 그리고 이거 문서 처리 경험, 여러분 문서 무조건 다룰 수밖에 없어요. 미비한 문서 보완해주세요, 전화 응대로도 해야 되고, 문서 관련된 일들은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2가지를 이건 쓰는 건 또 제 맛피셜, 맛샘픽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쉴 새 없이 주군공 달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조금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시를 좀 많이 넣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저의 또 보람이고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영상 죽음공 자기소개서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분석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거 이렇게 써도 되나요?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시죠? 좋아요,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는 마쌤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